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카네이션을 받기도 정말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승에 대한 생각 이러한 것들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오늘 3부에서는요.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한번 이 스승들은 이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연세대 교수 131명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연세대학교 측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자 하나만 소개해드리죠. 5788님이신데요. 어제 시신이 수습된 분들 중에서 한 분이 단원고 선생님이었네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특별히 단원고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광고 듣고 3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F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아침에 내리던 비는 그치면서 이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우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시 반포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로 서행하고 있고 반대 공항 방면 청담부터 동호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강 건너 강변북로 구리 쪽 이동하는 데는 가양대교부터 성산대교 지나 동작대교까지 같은 시간 동일하게 밀려 지나고 있고요. 이후로 성수부터 영동대교 사이도 서행입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판남대교를 지나 지금 마포대교까지 차량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여전히 안양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양평교부터 오목교 지나 금천교까지 거의 전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성산 쪽 이동하는데도 고척교부터 성산대교 남단 쪽으로는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도심 국회대로는 도심 쪽 이동하는데 서강대교 방면 신월 나들목부터 경인차도 지나 지금 영동구청 쪽으로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작대로는 사당역부터 경문 고교까지 시속 20-30km 안팎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문제 알기 쉽게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핵심만 탁탁 짚어주는 그런 순서죠. 정철진의 경제 시선인데요.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겁니까? 오늘은요, 뉴스들이 이제 한국 재벌 그룹 투톱 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아닙니까? 그렇죠. 이 두 곳의 기업들 모두에 관련된 뉴스가 있습니다. 먼저 현대차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예. 현지 시간, 미국 현지 시간으로 13일 오후 미국 법원이 지난 2011년 일어났던 교통사고에 대해서 현대차의 제조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판단을 했고요. 예. 이에 따라서 무려 2억 4천만 달러. 어휴. 이게 원화로 2,470억 원 정도군요. 이야. 이거 해당하는 금액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예. 당시에 사고가 났던 차가 현대차의 티뷰론이라는 차였습니다. 티뷰론 아시죠? 예, 압니다. 예, 이에 대해서 배시본다는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라는 이 장치입니다. 조향 너클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틀어졌고 그래서 틀다가 앞에 오는 중앙선을 넘어서 맞은편에 오던 차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운전하던 두 명이 모두 사망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에 이 책임이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조약 너클 이게 그러니까 운전대 이렇게 돌리는 그건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앞 차축이 좌우에 킹핀이라는 걸로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구동 조향, 그러니까 방향 바꾸고 이렇게 움직이고 할 때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합니다. 예. 현대차의 입장은 뭡니까? 현대차 당시 좀 변호인단은요, 법정에서 이날이 7월 4일이었습니다. 2011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예. 그래서 이 운전했던 여기 탑승자들이 불꽃놀이 화약으로 혹시 한 게 아닌가, 자동차 안에서. 예. 실제로 화약도 발견이 됐고, 30분도 안 된 그 영수증도 있었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예.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리 그래도 이 사고 보상금이 2,400억, 2억 달러,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너무 많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해자의 행위가 반사회적이다, 너무 크다 할 때는 실제 손해액 외에 더 크게 배상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실제 유족 보상금은 사망자들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 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 이렇게 또 입실 보상금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이제 항소를 하든 어떻게 되든 현대차에서 계속 나올 텐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를 최소화시키는데, 줄이는데 아마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손해배상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안전한 차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뢰도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현대차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는 어떤 겁니까? 앞서 현대차였고요. 이번에는 삼성전자에 관련한 좀 이건희 회장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삼성전자가요, 지난 7년간 끌어왔던 반도체 공장 근로자의 백혈병 문제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이 제3중재기구를 구성해서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 또 관련해서 산재 소송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 모두 이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 백혈병 문제는 지난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여성 근로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촉발이 됐었는데요. 이 최초에는 삼성 측이 아주 회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또 주관하면서 이 아주 심각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일 오전이었습니다. 어제 이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 부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날 권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셨다.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공식 사과를 했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도 심상정 의원하고도 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근데 어떻게 이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 사과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백혈병 또 이 직업병 관련 피해자 이 보상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측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삼성 직업병 피해자 모임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또 앞서 이제 심상정 의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안했던 내용을 수용하고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축입니다. 보상 내용, 또 재발 방지 대책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걸 삭안경 쓰고 보는 의견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어제 회식 자리, 술자리에서 이걸 놓고 셀러리들 많이 이야기를 나누던데요. 이제 이건희 회장 일도 있고 앞으로 삼성그룹 이제 경영권 후계 작업이 속도 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상속될 것이다라는 얘기하면서 그 전에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하는 거 아니냐,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냐, 골치 아팠던 소송 문제도 미리 푼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또 너무 앞서가는 거고요. 우리는 현재 이 팩트에만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게 돼서 앞으로 사실 그리고 삼성 측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다 고민하고 나름대로 고민 끝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또 여러 가지 이 맞습니다. 음모론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아유 세상이 참 불편해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이 팩트는 팩트에 충실해야 된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 어떤 겁니까? 이 세금 환급입니다. 세금 환급. 지난해 말까지 우리 국민이 찾아가지 않은, 그러니까 되돌려받지 않은 거죠. 더 낸 국세 환급금 540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게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래저래 세금 더 내고요. 셀러리맨도 이제 더 내는 건 이제 돌려받는데 또 지응이어서 상속세 할 때
이 더 내는 세금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하. 이번 국세 환급금 현황을 보니까요, 이 대상자는 약 40만 명 정도가 되고 평균 13만 6천 원 정도를 더 냈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딥니까? 13만 원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40만 명에 드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예.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입력을 하면 내가 과연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지 얼마인지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이, 저부터도 이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시겠습니까? 어제 접속이 폭주했을 것 같아요. 국세청 저도 홈페이지요. 안타깝게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지금 그거 보세요. 괜찮거든요. 예. 지금은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면 확인됩니다. 저는 대상자가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예. 아마 9시 넘어서 또 셀러리맨들 이제 출근하고 또 이게 막 되지 않습니까? 업무 시작이 되면 또 아마 힘들 테니까 예. 이 지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만에 하나 자신이 여기 리스트에 있다 하면 돈까지 확인이 됐다면 바로 세무서에 가셔서 본인 확인하시면 이 본인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이거 유효기간 5년이 있습니다. 5년간 안 찾아가시면은 환급금은 국고로 계속됩니다. 아, 5년이군요. 아, 네. 그렇군요. 예.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딴 분들보다 좀 발빠르게 국세청 들어가서 혹시 우리가 잊었던 돈 있으면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철진의 경제시선,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이 스승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 조성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날인데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스승들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연세대 교수 131명이 이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복을 빌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윤혜준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스승의 날, 뭐 대학교는 스승의 날 행사가 사실 없죠. 그죠? 뭐 보트를 갖다 준 학생들이 가끔 있죠. 예, 뭐 간혹 네. 뭐 그래도 아직 네. 굉장히 그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예. 네. 예, 어쨌든 축하합니다. 근데 네. 이 스승의 날 근데 어제 성명서 내셨죠. 연세대 교수 131명이. 예. 네. 이유가 뭐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가 내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스승의 날이라는 것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예. 과연 이렇게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수상시킨 이제 참사 앞에서 이러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그 반성과 회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원인이 됐었고요. 또한 그 다른 한 가지는 이 참사가 벌어지고 아직도 상황이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들이라는 분들이 이 비극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이제 한다든지 아니면 대체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반응이나 마음을 같이 하는 그 인문사회계 전공 교수님들 몇 분이 모여서 초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말하고 국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교내에 계신 내외국인 교수님들께 참여 의사를 이제 이메일로 물었고 그 회신한 결과를 저희가 이제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예. 핵심이 뭡니까 성명서에? 그 성명서의 핵심은 이제 사실은 뭐 이게 성명서라고 뭐 이렇게 보도가 되고 이름이 나가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뭐 그 어떠한 특정 그 개인이나 어떠한 그 당국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책임을 추궁하고 뭐 뭘 해라라고 그러한 그 요구를 하는 성명서는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성명서라고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뭐 반성문이라고 하자, 뭐 참회록이라고 하자 그런 논의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뭐 그 책임 추궁의 발언은 이제 이미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로 이제 생각합니다. 물론 잘잘못을 철저히 가리고 또 법의 심판이 준엄하게 내려져야 된다는 점은 저희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저희는 가장 그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번 사태 책임이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에 있다는 그 자성과 반성을 고백한 것이죠. 예. 말씀하신 대로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이 이런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사실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과연 우리가 권력 감시 기능을 제대로 했는가, 또한 특히 이제 한국 사회의 그 다양한 권력이랄까 뭐 지위에 오를 그런 미래 젊은이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데 과연 이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가 몸에 배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반성을 이제 하면서 저희가 저희의 그 잘못된 점, 미비한 점, 우리가 무심했던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반성하자라는 것이었죠.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육자들 또한 정부, 언론, 경제계 다른 지도층들도 무조건 남이나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의 참모습을 좀 반성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제안도 거기에 담겨 있긴 합니다. 예. 사실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각자의 맞습니다.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거는 어떤 면에서 각자의 직업 윤리를 잘 지킨다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근데 네. 솔직히 얘기해서 사회에도 저는 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우리가 관성을 법칙하면 흔히 물리학처럼 뭐 한쪽에 공을 던지면 공기저항 없으면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회에도 관성이 있는데 한 번 이렇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직업 윤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게 다시 회복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2배, 3배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분명히 상당히 장기적인 과제를 우리가 이거를 떠안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위 냄비근성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런 측면이죠. 지금 굉장히 전 국민이 이제 정서적으로 이 문제에 이제 민감하게 지금 몰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서적으로 다 식으면은 또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것이 이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의 원인을 뭐 1차적인 거, 2차적인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명확히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 자체 어떤 시스템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정확히 지적을 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에서도 우리가 밝혔듯이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돈을 절대적으로 숭상하는 그러한 결과 중심주의가 아닌가. 이런 거는 이제 뭐 하루 이틀에 생긴 것도 아니고 또 하루 이틀에 없어질 것도 아닌데 특히 결과만 숭상하다 보니까 온갖 편법과 탈법의 관행이 소위 융통성이다, 뭐 능력이 있다라는 미명하에 굉장히 받아들여지고 어떤 때는 뭐 굉장히 그거를 칭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소위 건물을 올리고 길을 닦고 야근하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경제는 성장했을지 몰라도 도덕과 윤리가 전혀 성장하지 못한 채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뭐 여러 전문가들이 많은 얘기를 이제 또 하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 교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교육의 문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킬 것뿐만 아니라 인성과 양심이 같이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양심과 인성은 없고 이제 지식과 기술만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인간형을 이제 만들어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희가 이제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6412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사고는 선생님 말 잘 듣는 아이들이 희생됐습니다. 저도 교사인데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이번 성명서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안산에도 다녀오고 단원고도 둘러보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나 엄청난 그런 사건인 거를 이제 또다시 절감을 하게 됐지요. 왜냐하면 이 학생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뭐 아주 넉넉한 형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그런 환경에 사교롭고 착하게 이런 키운 아들, 딸들인데 그리고 또한 학교를 전적으로 믿고 이제 수학여행길에 큰 꿈을 품고 올랐던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학교를 잘 다녔고 잘 보낸 죄밖에 없는 셈이죠. 근데 그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모든 교육계 종사자라든지 모든 지성의 어른들이 사실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요, 사실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출세 이 긍전 만능주의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이에요. 대학에 있는 사람 누구든 다 알지만 학생들의 취업률 가지고 대학을 평가합니다.
예? 네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냐면 이거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한 학생이 코이카로 외국에 파견을 나가게 됐어요. 거기 돼가지고 돼가지고 났는데 어떤 자기네과 교수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네. 넌 취직을 해야지.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취직해야지. 대학 평가에서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올바른 윤리 가지고 그 사회를 올바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이런 전반적인 거 뜯어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뭐 전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언론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대학의 그 온갖 줄 세우기 또 뭐 서열 뭐 순위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 언론에서 몰아붙이니까 대학 당국은 대학 당국대로 우리가 이번에 뭐 어느 대학에 밀렸다 아니다 이런 거 갖고 또 굉장히 민감하게 하니까 또 교수들한테 압력을 넣으니까 그 압력이 또 학생들한테 이제 전달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왜곡된 상황이 있고 또 경제 자체가 이제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뭐 취업도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대학 들어오기 전부터 초중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그 학원으로 떠밀리고 무한 경쟁에 이제 내몰리고 그러면서 인성을 키울 시간이나 겨를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경쟁을 결국 이기고 올라온 사람들, 또 고시에 합격했다든지 뭐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든지 하는 학생들의 인성과 오히려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젊은이들의 사람들의 인성을 비교해 보면은 오히려 경쟁에 밀린 분들의 인성은 더욱더 어떤 면에서는 더 낮고 이분들이 더욱 근면하거나 성실하거나 인간에 대한 신뢰나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누가 뭐를 이겼고 누가 어디에서 졌는지를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만 그렇죠. 보더라도 이 사고가 터지고 참사가 터지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에 나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안산에도 가보니까 굉장히 헌신적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봉사하고 계신데 뭐 이분들이 사실은 뭐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경쟁에서 이겨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이 서민들 시민사회의 이런 그 역량이랄까 이러한 그 인성 같은 것들은 오히려 한국 사회가 그나마 뭔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출세한 분들 뭐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듣는 이러한 그 엘리트층들의 그러한 그 업적이나 그분들의 자질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이름을 듣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그 묵묵한 노력과 헌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한국 사회의 신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건 새삼스럽게 늘 평소에 느끼게 된 겁니다만 더욱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사실 지금 연세대학교에 계시니까 이제 물론 좀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지방대학이나 이런 쪽에서는요. 이 특성화 사업이라는 이름 하에서 철학이라든지 이런 과들이 전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물론 신입생 숫자가 2019년부터 확 줄어서 2020년에는 재작년 기준 30만 명이 줄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경영학과나 소위 말하는 인기학과만 남는 대학사회 거기에서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 그리고 그 이후에 사회인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뭘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우려되는 그러한 미래죠. 만약에 모든 그 대학들이 경영학만 가르친다, 공학만 가르친다. 그리고 실제 그 인간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전혀 안 한 상태로 사회에 내보낸다. 이건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여러 말을 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가급적 저희가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실제 사회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뭐 동의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인문적인 요소들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어떤 철학적인 면, 문학적인 면, 역사적인 면이 들어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주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뭐 학과 통폐합하고 인기 없는 거 없앤다고 해결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문자 하나 들어왔는데 저도 이런 얘기는 좀 드물게 들었습니다만 6366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저 아는 학교는 취업증명서 내야 졸업을 시켜줘요. 이러니 어떻게 대학생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전 제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지금의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거 사실은 성명서 이런 거 내시는 정말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사실은
지금 대학이 그리고 우리 교육 담당하는 사람들이 네.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네. 앞으로 정말 이런 참사가 또 일어날까 봐 전 그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윤혜준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수를 맛보리 맥콜. 뭘 할 수 있을까? 어학 공부? 피트니스? 아반떼 한 달에 20만 원이면 아반떼를 가질 수 있다고. 아반떼를 월 20만 원에? 결코 놓쳐선 안 될 기회. 현대자동차 구매 프로그램 아반떼 할부 프로모션 1588-5330 또는 현대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더 뉴 아반떼 스타일 모델 기준 단가 보장형 월 20만 원, 표준형 월 35만 원.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금리 3.9%,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 상환 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9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자,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오죠.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SK텔레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연금보험으로 들은 게 있었는데 들을 때는 이제 나중에 노후 생각하고 들었는데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갖고 해약을 하게 됐는데 보험은 내가 냈던 걸 못 찾으니까 중도 해약하게 되면은 하여튼 피 같은 돈 좀 아까웠어요. 그때 내가 20만 원씩 5번을 부었는데 거의 못 찾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 가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좋은 것만 얘기해. 그런 게 있어요. 막상 해지하려고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가입할 때 고객님이 이렇게 돼서 나중에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내가 냈던 뭐. 예, 여러분 다 들으셨죠?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부조리한 측면 고발하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순서인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이 보험사 문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금융소비자연맹의 조현행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 문제 좀, 오늘 생명보험 얘기인데 말이에요. 어제 경제시선 저희 코너에서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자살을 한 경우에는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네. 우선 제가 안진걸 처장께 여쭤보는데 예. 이게 뭐가 문제예요? 돈 준다는데? 예. 아주 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제 보험 가입한 다음에 예. 이렇게 자살하시게 되면 그 생각을 사실은 못했네. 이제 2년 이내에 자살하게 되면 예. 일종의 이건 보험 사고 비슷한 거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들이 그렇군요. 있는데 예. 다만 이제 2년이 지나서 그런 사건이 있으면 이제 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예전에 2010년 4월 이전에 대다수 생명보험회사들이 종신보험 가입할 때 예. 2년이 지나서 혹시 자살로 누군가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일반 보험금보다 2배를 주는 재사망 보험금을 주는 거라는 특약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가입을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특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입을 했는데 막상 이제 가족 중에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이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힘도 없고 이렇게 내세우기도 그렇고 근데 갔더니 일반 사망 보험금만 주더라는 거예요. 2분의 1만 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약간을 뭐 실수를 해서 줄 수가 없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됐고 예. 우리 금융소비자연맹 같은 금융소비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 ING 생명을 타켓으로 적발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백억씩의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돈을 안 줬다 이런 걸 밝혀낸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지급해라 이런 여론이 이제 시민 소비자 단체들 사이에서 일어서 금융 당국이 지급하게 만들겠다 이런 지금 스토리입니다. 예. 예. 우리 조현행 대표께서도 나와 계신데 이 피해 사례가 많습니까? 지금 접수된 거예요? 예. 저희 연맹에만 접수된 것도 한 50여 건 정도가 됩니다. 50여 건이요? 예, 그러니까, 재사망보험금을 이게 재사망보험금이 재사망 특약에서 발생되는 건데요. 예. 그 특약을 부과해가지고 자살보험금을 청구를 했는데, 물론 2년이 지난 이후에 자살한 경우입니다. 당연히 약관에 따라서 재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일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안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보험사들의 지금 횡포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사례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요. 지금 금융소비자연맹 이게 이제 그 금융상품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민원 해결해 주는 데죠, 그렇죠? 예. 저희가 2001년도에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금융소비자연맹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 공정한 금융 시스템이 페어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공급자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을 시정을 하고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가지고 금융 소비자 편에서 정책과 제도도 개발하고 민원도 해결해드리고 도와드리고 분쟁도 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소비자 단체입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 뭐 그렇다면은 이제는 불행한 일이지만 어쨌든 상보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돈을 다 줘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최근에는 2020년 4월에는 규정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살을 재해로 봐가지고 2배의 보험금을 주면 혹시나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안 좋은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그런 규정 고쳐야 된다고 생각했고 다만 그 전에 약관으로 소비자도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건 잘못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거고 다음 달에 그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금융회사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제재하는 걸 심의하는 건데 거기서 ING 생명에게 자살보험금 미지급권을 모두 해결해라. 그러니까 재사망 특약으로 2배 주기로 한 것처럼 다 줘라 이렇게 이제 지급 명령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ING뿐만 아니라 다른 보험사까지 포함해서 모두 이제 지급해라고 저희가 촉구를 할 예정이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 나누셨는데 아마 지금 우리 국민들 청취자들께서 보험과 관련된 민원 없으신 분들 없을 겁니다. 굉장히 설명도 부족하고 뭐 중도해제했다가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뭐 친구가 가입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뭐 중간에 뭐 보험 모집이 바뀌어가지고 설명을 잘 못 받는 뭐 너무너무 많은 소비자들 피해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딱 케이스 걸린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주목한 겁니다. 보험회사들이 국민들 자꾸 속이는 거에 대해서.
예, 근데 말입니다, 대표님. 이 보험이 어제 또 이슈가 됐던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부산 외국어 대학생들이 MT를 갔다가 왜 그 천장이 경주 리조트 사고, 리조트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주 리조트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 보험을 들어놨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사에서 돈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귀책 사유가 학교에 없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교 관계자가 한 명도 지금 뭐 책임을 지고 구속된 사람도 없고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돈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귀책 사유가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코롱 측에 5억 9천만 원을 1인당씩 받았기 때문에 돈을 줄 수가 없다라는 얘기. 이게 뭐 학부형들 지금 또 항의하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건 뭐예요? 예, 그거는 좀 그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러한 사안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 손해보험 상품이고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원칙이 실손보상의 원칙입니다. 실제 손해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손해로 계산이 되나요? 이제 직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수명 이런 걸 가지고 그 손해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 측도 절반의 잘못이 있고 그다음에 콘도 측도 절반의 잘못이 있다면 합쳐 가지고 100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콘도 측에서 지금 100을 다 보상을 해줬기 때문에 학교 측은 학교 측에서 더 줄 건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사 논리 그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좀 따져봐서 실질적으로 과실이 어느 쪽이 있는지 학교 측에 과실이 있다면은 학교 측의 과실 부분만큼 보험사가 배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대부분 그렇듯이 보험사들은 일단 거부해놓고 그것을 법적으로 따져가지고 자기네들이 책임질 부분은 소송으로 가서 지는 그런 잘못된 행태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돈 줬으니까 우리는 돈 안 주겠다는 게 지금 보험사 측의 입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롱 그쪽에서 100%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학교 측의 책임을 대신하는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의 책임이 없다면은 자기네들도 책임이 없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데 보험회사는 근데 그게 학교 신입생들 환영회거든요. 공식 그걸 총학생회가 대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학교 직원들도 따라왔습니다. 아니요. 근데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건 학생회 행사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학교가 직원이 따라간 건 의무가 아니고 학교 측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성의 표시였지 이게 의무는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입생 OT는 이게 명확히 얘기하면 학생회 행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학교 측의 책임이 완벽하게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그다음에 교수님 잘 지적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보험사들이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손해배상이나 특히 이제 화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일단은 발을 빼고 법정으로 가가지고 자기네들 책임이 정해질 때 배상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군요. 그 딴 나라 보험사도 그래요? 예? 실손보험은 그런 데가 많은데 근데 교수님 말씀에 지적이 저는 제일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생명값을 5억 정도 줬으니까 우리는 안 주겠다 이렇게 너 받았으니까 뭐 또 받으려고 그래? 그런 이 논리거든요. 굉장히 불량하다고 이거는 안 되는 얘기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요. 뭐 지금 어쨌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생명보험협회들이 무단으로 각 보험회사에 보험가입 정보를 수집해서 문제가 됐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생명보험을 가입할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다든지 또는 고지 의무를 본인이 질병이 어디 있다는 내용을 보험사에 알립니다. 그것을 가입하는 보험사만 가지고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명보험협회에 개인 동의도 없이 개인의 질병 정보를 보험협회에다 넘깁니다. 그럼 보험협회는 각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보험사에다 또 넘기는 이런 불법 행위를 자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감원이 재작년 실태 점검을 하니까 10억 건 이상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활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인 질병 정보를 생보협회에 넘어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여연대랑 저희가 감사원에 금융위원회가
이익단체인 생명보험협회에다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만큼이라도 권한을 준 것은 잘못이다라는 그런 것을 감사하다는 감사 청구까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 대표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보험, 뭐 꼭 생보가 아니고 손해보험도 괜찮은데 이 보험 관련 피해 대표적인 사례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게 이 보험은 이제 설계사가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계사가 판매를 하면서 약관 내용보다 과장되게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데요. 수익률이 뭐 괜찮다. 몇 년 지나면은 뭐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과장돼서 판매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약관 내용을 보험사들이 너무 까다롭게 적용하고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이 재사망보험금, 자살보험금처럼 소비자들이 봐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런 그 까다로운 약관을 들이밀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고요. 그다음에 다쳐가지고 실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손해액이 얼마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것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직접적인 치료냐 아니냐를 또 까다롭게 따져가지고 처음에는 다 지급을 하다가 보험금이 많이 입원비가 많이 나가게 되면은 또 지급을 중지해가지고 이것은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다 이런 분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민원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 한 70-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 소장님, 안 소장, 이 지금 하여간 이 소비자들이 보호가 안 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점인데 근본적인 문제점 좀 지적해 주시죠. 우리 뭐 금융 소비자들 뭐 보험, 카드, 은행, 뭐 최근에 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속상하고 분노할 일이 많았는데 금융감독이 민원 내면 금융기관의 편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리 이번에 관피아 논쟁에서 원조가 모피아라고 이제 금융 그렇죠. 관료들과 금융권 인사들의 결탁을 의미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것도 좋고 금융정책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그럼 금융소비자는 누가 챙겨주느냐. 기존의 금융이와 금융감독원 체계는 전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죠. 동양 사태도 있었죠. 그렇다면 금융위원회부터 독립돼서 소비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꼭 필요하다라는 게 대부분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 지금 이게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끝까지 지금도 금융위가 반대하면서 여당 의원 일부가 반대하면서 이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금융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금융사고와 소비자 기만이 발생하는데 금융소비자들 편에서 공정하게 처리해주는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꼭 고소드리고 싶네요. 조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 여러분들 위해서 좀 전문가로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는 게 왜 흔히 우리가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한 몇 년 지나면 다시 그 설계사분이 오십니다. 이게 요새 더 좋은 게 나왔고 이거 오래 들면 이게 이거 갈아타라. 갈아타야 됩니까? 안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옛날 가입한 상품이 그러니까 설계사 입장에서 수당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가입해야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갈아타라고 시키는 것은 과거 가입한 상품이 이율이 높다든지 보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약시키고 새로운 상품으로 가입시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살펴보고 제가 보기에는 예전 상품이 더 좋습니다. 친구도 오래된 친구가 좋듯이 보험도 마찬가지로 예전 상품이 좋습니다. 자, 금융 소비자들 이 보험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일단은 소비자들이 남이 그 보호해주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권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스스로 하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기를 해야 되고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정부도 금융 소비자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현재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러한 법들이 빨리 통과돼가지고 소비자들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그리고 금융소비자연맹의 조현행 대표 두 분이었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우리는 흔히들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회적 배려자 전형 면접을 하면요, 좀 어려운 학생들 10명 중에 8명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선생님을 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선생님은 위대하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전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